안녕하세요, 여러분. 투부정사 연결해서 오늘 부사적 용법을 할 건데요. 투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 플러스 동사 원형.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100%, 문법에서 100%가 잘 없는데 이건 100% 무조건 투부정사예요. 그럼 투부정사는 뭐? 이거를 해석을 명사로 할 것인지 형용사로 할 것인지 부사로 할 것인지 부정사란 말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해석이 명사, 형용사, 부사로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고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고 나머지는 다 부사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먼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보고 마지막에 부사가 되는 걸 봐야 된다고 했어요. 부사적 용법은 해석이 먼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지? 뭐뭐 하기 위해서. They gathered to honor the patriot. 그들은 모였다. 문장이 목적어가 필요 없어요. 그 애국자를 기념하기 위해서 해석이 위해서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8, 90% 정도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뭐하기 위해서 하면은 부사적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걸 목적인지까지 물어보는 거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까지 아는 학생들은 공부를 진짜 잘하는 학생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결과예요. 근데 결과는 해석을 해봐야지 암기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He did not live up to see his country liberated. 그는 살지 못했어. 그의 나라가 해방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는 살지 못해서 결국은 이걸 보지 못했다. 해석이 주로 앞에서부터 한다.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는 문법의 영역이라기보다 이거는 해석, 독해의 영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을 어느 정도 잘할 수는 있지만 그 문법이 더 위까지 잘해서 완전히 문법 문제 100점이 되려면은 독해를 그 다음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의 차원이 좀 아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He worked to find himself famous. 그는 깨어났어. 그랬더니 보니까 자신이 유명해져 있는 걸 발견했어. 그래서 결과는 주로 앞에서부터 해석을 해서 to를 결과로 보는 거예요. She worked hard only to fail. 그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 열심히 일했어. 그런데 결국은 실패했다. The imaginative boy grew up to be poet.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는 자랐다. 그래서 결국은 시인이 되었다. He left his home for Africa never to return. 그는 그의 고향을 떠나서 아프리카로 갔다. 그런데 결코 돌아오지 못했다. He worked so hard as to make a fortune. 그는 아주 열심히 공부를 했다, 일을 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문장이 돼요. 왜 이걸 써놨냐면 이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문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나올 때 선생님들이 문장을 막 여러 가지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모든 문법책에도 새로운 게 나와 있지 않고 모든 문법책에 이 문장만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독해할 때 판단을 하는 거지 문법으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법에서 너무 어려운 부분은 이 문장을 보고 이 문장은 결과 부분으로 쓰였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이 문장이 반복돼서 나온다 라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게 무의지 동사라고 그랬는데 사실 문법을 한국어로 아는 거는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문법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써놓은 거니까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런 건 알고 계시면 되고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의 동사들은 해석을 앞에서부터 깨어나 보니 뭐뭐 했더라, 살아보니 결국 뭐뭐 했더라, 자라서 뭐뭐가 됐더라. 그렇죠. 수능은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그런데 only to가 시험 문제 너무너무 많이 나와. only to는 100% 결국 뭐뭐가 됐다. 결과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결과용법이 한 중학교 1, 2학년 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only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은 only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 했다니까 결과용법, 부사적 용법 중에서도 결과용법이다 라고 정리하시면은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결코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 했는데 결코 안 됐다. 도 결과적 용법으로 쓰인다. 그래서 우리 여기 했었던 문장들 있죠. 살아서 보지 못했다. 깨어보니 뭐뭐 했다. 열심히 일했지만 실패했다. 자라서 뭐뭐가 됐다. 떠나서 결코 뭐뭐 하지 못했다. 이런 표현들, 이거가 결과 표현이더라 라고 문장으로 정리하시면은 이 부분도 마스터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원인이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덜 중요해요. 앞에 목적하고 결과가 중요하고 원인은 그냥 한국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들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He was sad. 그는 슬펐다, 기뻤다, 행복했다, sorry, 안타까웠다. To hear the news. 그 소식을 들으니까
슬프고 기쁘고 행복하고 안타까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아까 명사가 있었어요. 명사가 있으면 to 부정사가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조 용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감정을 나타내는 것들은 더 뭐예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를 꾸미는 건 뭐다? 부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서 명사가 앞에 나오면 형용사조 용법, 앞에 형용사나 부사나 다른 동사가 나와서 to 부정사 나오면 아 명사가 아니고 다른 걸 꾸미니까 부사조 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90% 이상 맞다. 거의 100% 이상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e was surprised. 그는 놀랐다. To find her gone. 그녀가 가버린 것을 확인하고서 놀랐다.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조 용법.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to is surprised. 놀랍게도 그는 그녀가 간 걸 발견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to 부정사 관용용법의 뒷부분에 나올 거예요. 수거예요. 수거인데 to 다음에 소유격이 나오고 추상명사가 나오면 뭐뭐 하게도 surprisingly하고 똑같다라는 수거예요. 요거 이제 나중에 하실 건데 지금 여기서 확인하고 가시면 좋잖아. to once his surprise 하면은 뭐뭐 하게도라는 뜻이다 라고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조건 양보는 이 문장에서 뭐뭐 하더라도 뭐뭐라면 주어 동사 나오기 전에 나온 거니까 당연히 부사겠죠. 나머지 다 부사에 속하는 것처럼. To hear him speak Korean, you would be surprised. 너는 놀랄 거야. 그가 한국어를 말하는 걸 보면 주어, 동사, PP 나왔어. PP 나왔으니까 이건 문장 이 형식. 비동사가 나왔잖아요. 동사가 B가 동사예요. 문장 이 형식. 앞에 나온 건 전부 다 뭐야? 다 부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to 부정사도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If you heard him speak Korean, you would be surprised. 만약 너가 그가 한국어를 말하는 걸 보면 너는 놀랄 거야. 마찬가지로 이것도 if절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거를 절로 바꾸면 if가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hold 배웠어요. 우리가 지각동사 배웠어요.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 그 speak가 나와요. 물론 speaking 나와도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뭐가 틀렸다고 그랬어요? speaking 맞지만은 to speak가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그렇죠? to speak가 나오면 그거를 알고 계시면 중요하고요. To see it with your own eyes, you would not have believed it. 그것을 네 눈으로 본다면 너는 그것을 결국 믿지 못할 거야. to 부정사. 이게 주어 동사잖아요. 앞에 나왔어. 그럼 부사적 용법이겠지. 근데 부사적 용법인데 조건이냐 양보냐 이렇게 물어본 문장은 잘 나오진 않아요. 물론 알고 있으면 아주 우수한 학생이겠죠.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면 끝인데 이유 판단의 근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알고만 넘어가면 돼요. How nice he is to send me a birthday card. 정말 멋진데 그가 편지를 나에게 그 생일 카드를 나에게 보냈다니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멋져요? to 해서 멋졌다는 거예요. nice를 꾸며주는 거예요. nice는 형용사를 꾸미니까 부사적 용법. It is strong enough to pull a car. 그는 강하다. 충분히 차를 끌어당기면 차를 끌 수 있을 만큼 힘이 세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enough to에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수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enough는 항상 to 부정사를 받는 거예요. enough는 그래서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가 안 나오면 틀린 문장. 이게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여기서는 to 부정사 형용사 수식에서 배웠지만 사실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 enough to 부정사에서 enough 다음에 to pull이 나와야 되는데 pulling이 오답이에요. pulling이 오답. 이거 나오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enough to 부정사라고 알고 계시고 자주 쓰이는 표현이고 해석은 차를 끌 만큼 충분히 강하다. 그런데 enough는 또 하나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enough to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enough는 strong을 꾸며줘. 그러면 우리 같으면 enough strong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강한. 그런데 enough라는 거는 이 부사 자체가 enough to하고 항상 함께 다니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오고 enough가 나오는 게 정말 자주 출제되는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오답은 he is enough strong to pull a car. 너무 오답에서 많이 보기 때문에 마치 이 문장이 맞는 문장 같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고 틀린 문장.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꽉 들어가야 될 거는 뭐다? enough to 부정사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strong이 그 앞에 나온다. 어순까지 알고 있으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완전히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을 완전히 맞췄고 다음 시간에는 부정사의 시제. 부정사의 시제는 현재, 과거, 미래인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배울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